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한쪽이 아이를 주 양육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월 1회 정도 면접 교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육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혹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재산 분할보다 양육비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제법 있어요. 왜냐? 양육비는 애가 20살 될 때까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1년에 20년 계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 상태가 평범하신 분들이라면 재산 분할보다요, 양육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고 갚지 않으면 그렇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그냥 단지 민사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양육비의 경우는요,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누가 피해 봅니까? 자라나는 어린 애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넘어서서 이거 지급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가해요. 운전면허 정지, 여행 못 가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감옥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한다. 일반적인 채무와 너무나도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애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혼자 보는 거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나가 일도 해야 되는데 애도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양육비까지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애 키우기가 힘들어져요. 반대로 비양육자 입장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 부모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가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소정의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선생님, 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양육비는 언제까지 딱 지급 기한 이런 게 있나요? 네, 양육비는 일시 지급은 보통 허용해 주진 않아요. 일시 지급하면은 부모가 한 번에 써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다달이 이제 애를 위해서 써라라는 식으로 이제 매월 월납입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한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양육비 변경 청구예요. 여러분들이 이혼하실 때 양육비에 대해서 너무 대충 합의하는 부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막 이거는 내 건데 저거는 네 건데 하면서 싸우는 부부 많은데요. 양육비는 좀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기준으로 양육비 이 정도 들어가니까 내가 이 정도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덜컥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가도 오르죠. 그리고 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합의했던 양육비가 지금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 합의 내용을 뒤엎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양육비에 관한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그러니까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누가 청구를 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권과 양육비죠.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사실 소송해서 한번 결론이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너 징역 1년 해서 판결이 이제 1심, 3심, 1, 2, 3심에서 다 끝났어요. 확정이 됐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해라 라고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됐는데 다시 이혼하지 마라.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한 번 하면 끝이고 재산도 한 번 나누면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끝이에요. 근데 판결이나 협의로 양육권과 양육비가 어떤 확정이 됐음에도 이 양육권과 양육비는 그 판결에 대한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바꿔줄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선 양육권의 경우 한 사람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 잘못을 해서. 그럼 양육권을 바꿔주는 게 맞잖아요. 또 애가 갑자기 아빠한테 있었는데 야, 아빠랑 있어 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엄마한테 가야겠다, 아빠 미안 하면서 나 그냥 엄마랑 살게 해줘. 애가 좀 커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중학생 정도 되면 엄마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변경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사정을 보고 필요성 있다면 변경해줘요. 그리고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10년 전에 정해놓은 양육비가 요새 시세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제 상태가 변화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웬만하면 법원에서 물가나 이런 소득 변동 등을 확인해서 증액 처리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줘야 할 부모로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증액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증액 청구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양육자 입장에서 양육비 맨날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경기가 사실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득이 끊겨가지고. 그러면은 법원에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 망했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로 낮춰주세요. 이런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또 영상 마지막에 저희 로펌 깨알 홍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승소 사례, 그리고 또 변경 소송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 사례, 양육비 증액 사례, 감액 사례, 다양한 성공 사례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사건을 맡으니까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 전문 변호사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